네,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일, 12월 첫째 날에 주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 추천주 가운데 이제 캐몬이 있었는데요. 캐몬이 시간 외에서 한 9% 정도 상승을 했는데 갭상승 이후에 5,500원, 5,600원 이렇게 오를 수 있으니까요. 캐몬은 잘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몬의 상승 배경, 이제 화이자와 관련됐다고 할 수 있고요. 어제 외국인이 좀 많이 샀을 거예요. 외국인이 많이 사서 오늘 흐름은 장 후반에 5,500원, 5,530원 이상에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제가 제시드렸던 포인트 2617을 깨버렸죠. 2617을 깼습니다. 이 흐름을 보신다면 분봉상에서 보게 되면 2600선에서 움직이다가 동시효과 때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죠. 동시효과 때 빠졌고 120분봉상에서 20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20선을 유지하던 코스피가 급격하게 무너진 흐름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지지받을 자리는 2550을 전후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지켜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가 장마판에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삼성전자의 5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막판에 많이 빠졌죠. 막판에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도 추세를 이탈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막판에 많이 빠졌던 것은 MSCI 모건 스탠리 지수라고 할 수 있죠. 모건 스탠리 지수의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그럽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지수화했던 것에서 이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막판에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끌어내린 부분만큼은 이제 반등을 해줄 겁니다. 끌어내린 만큼은. 그러니까 이 비이성적으로 빠졌던 가 있죠. 5분봉에서 봤을 때 비이성적으로 빠졌던 이만큼 2600 시가가 이제 2606이니까요. 2606은 회복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모양이 중요하죠. 지금 어제 보셨듯이 코스피가 장막판에 동시효과 때 이렇게 빠졌으니까 동시효과 때 빠진 만큼은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것만 보고서 선물 매수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삼성전자 매수 매도하는 그런 전문 스캘핑도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이 될 것이다 예상하면서 선물을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판에 동시효과 막판에 빠질 것이다 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 갭상했을 때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이런 전략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시효과 때 밀어버렸던 시초가 2606은 회복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이제 갭을 메우는 듯한 모양으로 간다 이거죠. 2500포인트 부분, 2400포인트 부분 갭자리는 메우러 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갭은 메울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12월장을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종장으로 인식하는 게 좋다 이거죠.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뚜렷한 메인 이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횡보 또는 조정의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단기 트레이딩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장전과심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갔던 이제 캐몬이라는 종목은 이제 매도해야겠죠. 이제 5,6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캐몬은 입절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전 관심 종목 이제 모아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모아텍.
모아텍이라는 종목, 모아텍이요. 모아텍. 어, 그 당장 관심 주긴 한데 너무 많이 위에서 시작할 듯한 움직임. 음, 동시효과 상황은 28% 오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인데 매수를 권유하기는 좀 뭐합니다. 모아텍은 이제 스태핑 모터 전문 제조 업체거든요. 스태핑 모터 전문 제조로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인데 모아텍은 좀 패스를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너무 위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서울전자통신 바닥권에서의 움직임 이후에 상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종목이고 진매트릭스 진단체 개발하는 전문 업체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진매트릭스. 모어텍은 너무 떠서 시작하니까 모어텍은 작년 관심주에서 이제 배제를 하겠고요. 신풍제약입니다. 현재 신풍제약 2% 정도 위에서 시작할 듯한 움직임인데 4만원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 티플렉스를 굉장히 좀 봐야 될 이유가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중국과의 갈등 이슈가 나올 때마다 미중 갈등이 나올 때마다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이렇게 같이 오르는 종목들이죠. 페인까지 스토리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이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윤석열 관련주 중 실적주인 서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다 12,000원대 이상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유니온도 작년 관심주로 좀 보자는 거죠. 유니온 머티리얼이 먼저 움직였던 모습인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승을 주도한다 그러면 유니온과 티플렉스가 따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50도 보겠습니다. 50도 가격권에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이제 상승 패턴 자리 잡았고 어제 윗꼬리단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50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5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다음은 이제 IGG라는 종목, IGN이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mRNA 관련주이면서 한편으로 모더나 관련주이긴 합니다. IGN이라는 종목이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고려산업 갈 자리가 이제 4,400원대까지 보이니까요. 고려산업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오소프트라는 종목도 방금 전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오소프트가 보합권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13,9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오소프트도 좀 있고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어제 윗꼬리 달면서 18%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밀렸죠. 진원생명과학이 3만원대 도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오위즈. 네오위즈 게임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위로 치고 가려는 움직임. 네오위즈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오위즈는 오늘 60일선을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24,200원대까지 상승 나올 수 있는 위즈.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도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니까요. 부강약품. 제약주가 많습니다. 오늘 장장 관심 중이죠. 그만큼 언택트로 관심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이니까요. EM플러스도 긴 조정을 마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되어지는 모습. EM플러스의 목표는 거의 4,6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PTC바이오도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는데 PTC바이오도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움직임. 120선까지 본다면 8,500원. 그 구름청 상단까지 본다면 9,000원. 거기까지 8,500원, 9,000원. 올라갈 수 있는 쪽.
노터스라는 종목 어제 11%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60선까지 다시 도달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보입니다. 노터스라는 종목. 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도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을 탈출하는 듯한 움직임이죠. 60선 도전하겠죠. 26,000원대까지, 27,800원까지 차례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정정관심주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시간 외의 상승 종목들 보게 되면 시간에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을 또 점검을 해볼게요. 바른손을 볼게요. 바른손 이제 지금 OTT 컨텐츠 제작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었는데 장전에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출발할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손이 움직인다면 바른손 ENA도 같이 봐야겠죠. 바른손 ENA도 동반 상승에서 10% 오를 듯한 움직임인데 실질적으로는 바른손이 수혜를 받았죠. 근데 바른손 ENA도 동반해서 상승. 이럴 땐 조심해야 됩니다. 바른손의 경우 장대 음봉으로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하면 좋겠고, 모아텍도 이제 26%까지 상승하면서 움직일 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먹을 게 적으니까 바른손 EA, 모아텍은 버리는 카드로 보겠습니다. 예스코홀딩스라는 종목, 예스코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인데 어제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었죠.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것도 패스. 시우메디칼. 시우메디칼은 3,30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온 듯한 그런 종목인데요. 표가 좀 높게 뜨면서 시작할 듯한 움직이네요. 최근에 고점을 다 갱신하면서 넘어서는 듯한 움직임인데 시우메디칼은 3,380원, 9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시우메디칼. 항상 이렇게 높게 뜨면은 음봉을 맞을까봐 늘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무리한 도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일네트웍스 이 정도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관련 기업인데 효과가 또 높게 뜰 것처럼 보이는 흐름이네요. 어제 기관의 매수가 있었고요. 7,500주 정도, 5,150원 이상에서 출발할 듯한 그런 움직임.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은 주봉의 전고점인 5,080원을 넘기면서 시작할 듯한 움직임. 저항은 5,320원 부근에 있습니다. 한일네트워크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진매트릭스는 장전 관심주이면서 시간 외에 5% 올랐던 종목 27,800원대부터 시작할 듯한 움직임이네요. 진매트릭스 시간 외에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계속 제가 어제 윤석열 관련주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연에 대해서 좀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성도 마찬가지고요. 덕성은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할 듯한 움직임. 모베이스 전자도 잘 보시고요. 음, 어제 방송 추천주 캐몬이 이제 5,640원 부근에서 출발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5,650원, 5,700원 사이에서는 끊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0%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약품도 잘 보십시오. 제일약품도. 제일약품, 이제 화이자 관련주인데요. 캐몬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먼저 움직이는 상황인데, 제일약품도 이제 화이자의 백신 출시와 관련해서 제일약품 관심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제일약품도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수익의 기회가 올 것이다. 캐몬 6% 이상의 익절 기회가 오니까요. 잘 매도하십시오. 장정원 실주 다 받고, 이제 서연을 한번 일단 하나 잡아볼까요? 서연. 자, 서연 한번 잡아볼게요. 서연. 서연. 윤석열 관련주죠. 서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서연. 11,700원 이하에서 한번 서연을 잡아볼게요.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아주 괜찮은 종목. 서연은 이제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인데 매출액은 2조 원, 영업이익이 330억 원 정도 나오는 저평가 실적주입니다. 서연. 윤석열 관련주 대표 종목인 서연, 덕성, 서연 탑메탈 이런 종목들 있죠. 서연을 먼저 잡도록 하고요. 서연 탑메탈 거의 대장주입니다. 서연 탑메탈의 대장주예요. 서연 탑메탈이 위로 치는 한 서연도 위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몬은 5,700원대까지 왔으니까요. 캐몬 5,730원까지 1,600원부터 5,700원 사이에서 잘 익절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서현 이제 11,700원 이하에서 형성했던 주가 이제 11,850원 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시작된 이제 추세 상단 자리가 이제 12,300원 정도가 되네요. 오늘 그 자리를 도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어제 동시효과 때 빠졌던 부분 시초가는 회복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과도한 하락, 동시효과 하락의 영향으로 주가지수 빠졌던 것만큼은 채우죠. 오늘 어제 관심 포인트가 2617포인트였는데 오늘 역시 관심 포인트 2617입니다. 어제는 2617을 깨는지 안 깨는지 보라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2617을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관전 포인트는 2617포인트입니다. 2617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면 또 하락 안전 하락 지속할 수 있다라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면에서 본다 그러면 외국인이 어제 과도한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나올지 그 흐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서현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서현 11,900원까지 왔었는데요. 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항대를 살펴봐야 되니까. 120분 방향에서 보았을 때에 단기 저항은 12,300원, 그 다음 저항 12,900원 이렇게 있습니다. 12,300원을 터치하는지 일단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전에 갔던 고점도 12,300원이니까 12,300원 터치가 관건이 될 거예요. 어제도 12,300원, 그러니까 9.3%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보합선으로 밀려버렸는데 오늘도 다시 12,300원을 도전한다 그러면 그 위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평가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서해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국내 도입되는 백신 관련해서 존슨앤존슨 뉴스가 좀 나오죠. 존슨앤존슨이 만든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 전망. 존슨앤존슨과 관련한 종목은 인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모더나 관련 종목 중에서는 AB 프로바이오가 있죠. AB 프로바이오. 오늘 갭상으로 출발했었나요? 음봉 흐름이 보여지긴 한데 AB 프로바이오가 이제 모더나 관련주 대표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흐름이 음의 모습을 만들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서는 어제 드렸던 종목 캐몬 오늘 갭상승 상황이니까 이걸로 마무리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관련주로서 이제 제일약품 어제 나갔던 추천 종목인데요. 제일약품 조정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제일약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약품과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 시초가가 하락을 해서 출발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인데 우리바이오도 그리고 우리바이오의 보혜사인 우리 조명도 같이
서현 지속적으로 볼게요. 서현.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5월달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35,00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주어지고 진 이후에 상승 패턴으로 전환이 되려는 그런 종목입니다. 박셀바이오 흐름을 보면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도 흐름이 나쁘지 않죠?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볼 때 항상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플바이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박셀바이오 이 종목 상승 패턴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서현 지속적으로 한번 홀딩해 볼게요. 저는 이제 12,300원을 터치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오늘 12,300원 터치하면 13,000원대로 가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슨앤존슨 관련주로서 이제 인콘이라는 종목하고 PNL 바이오, PNR 바이오 펩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PNR 바이오 펩. 두 종목이 이제 존슨앤존슨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 데 인콘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봉상에서 지금 저항대 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걸리고 있어서 이 저항을 바로 벗겨내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 물론 상승이 4,800원대 또는 5,700원대까지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주봉 거래량을 보게 되면 상승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상에서는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조정도 임박해 보이지만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주봉의 120주선까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요. 인코는 조정의 끝자락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요. 인콘이 이제 3,5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3,500원대까지. 그럼 조금 더 밀려주면 좋고요. 자, 인콘은 매수 포인트를 잘 잡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인콘을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4,800원 또는 5,7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른 걸 속여도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죠. 주봉상에서 나온 이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조정 후에 다시 달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인콘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어디서 매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타마사이언스 한번 사보겠습니다. 일바이요. 박셀바이오도 좀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은 매수 포인트에 잘 안 내려오네요. 16,500원 정도까지만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96,500원 부분 박셀바이오를 96,500원 부근에 와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왔을 때만 잡도록 하고 박셀바이오는 이제 피플바이오랑 같이 보는 게 좋아요. 항상 쌍으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 삼성전자가 어제 동시효과 때 많이 빼고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 이후에 또 위로 치죠. 지수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합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68,600원, 8,600원을 다시 넘어서는지 해보도록 할게요.
지수에 대해서 잠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지수 120분봉 한번 볼게요. 120분봉상 20선을 이탈했다가 회복해주는 듯한 움직임이죠. V자로 이탈했다가 다시 20선에 안착을 하면서 움직일 것인지. 오늘 또 관전 포인트는 2617 포인트예요. 2617 포인트 종가 마감상 현재는 2624 포인트인데요. 오늘 종가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모습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서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요. 오늘 서현의 움직임이 굉장히 아주 적은 폭에서 움직이거든요. 저가가 11,600원, 고가가 11,900원. 거의 뭐 300원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변동성이 줄어들었는데, 이 변동성 어느 시점에서 확대를 시키느냐, 그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독성, 그리고 서현 탑메탈, 다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서현 탑메탈, 그리고 이즈미디어, 모베이스 전자, 윤석열 관련주거든요. 그 중에서 저평가 실적주는 이제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도 저평가 실적주고,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상승이 유력한 종목, 모베이스 전자, 그리고 서현, 이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테마와 상관없이도 상승 가능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낙폭 과대주들도 한번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태원이라는 종목, 낙폭 과대주. 아이즈도 마찬가지고, 아이즈도 연속 4일 동안 빼버린 종목들. 태원이나 아이즈 같은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급등했다가 하락했던 종목 가운데 인프라웨어도 낙폭과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대지주들, 이제 어제 대지주들은 더 이상 보지 말자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명품재질, 신품재질, 이틀간 급등 이후에 오늘 조정이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제주주는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틀간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의 패턴이 나오니까 모든 제지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 발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층재질, 무림페이퍼, 그리고 한국 패키지, 세림포장,
대형 포장, 조종 패턴이 나오니까요. 영품 재지, 신품 재지, 신품 재지. 조종 패턴이니까 재지 업종에 대한 관심은 이제 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을 주도할 수 있는 그 테마군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AT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AT 세미콘이라는 종목. 세미콘이 이름에 들어갔듯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이긴 합니다. AT 세미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상승 시에는 강하게 양봉을 그리지만 조정을 보일 때는 계속 음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초가를 높게 뛰었다가 밀어버리거든요. 계속. 이런 패턴은 개인들의 진입을 막는 패턴이죠. 특히나 단타나 스캘핑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 쉽습니다. AT 세미콘 같은 종목. 음의 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계속해서 단타들을 쫓아내는구나. 그럼 이런 종목들은 저가에서 잡으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AT 세미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편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종가에 베팅을 하면 좋은 종목이죠. 종가 베팅하면 다음날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죠. 갭상승이 자주 일어나죠. 23일날 월요일날 고압에서 올렸다가 밀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시가 1.7% 뛰어버리고 계속해서 갭상승으로 시작하는 모습이죠. 에티세미con은. 그러면서 음봉을 만들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종가 베팅을 해서 종가 베팅했다가 다음날 갭상승할 때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하면은 계속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엑셀바이오 시초가 근처로 옵니다. 시초가 근처로. 96,500원 부근. 96,500원, 600원 오면 한번 잡아볼게요. 엑셀바이오.
자, 주가 지수 이제 2620포인트. 코스피 2620포인트. 오늘 2628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데 더 위로 쳐야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2617이라고 말씀드렸듯이 2617 종가 마감상 2617을 또 하회하면 오늘의 상승이 내일의 상승을 보장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장대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2617포인트를 무참히 깨버리고 장대 음봉을 만들어서 이 어제에 만들어진 음봉이 좋지 않은 모양이죠. 이거를 상승으로 회복하려면 어제의 고점에 2648을 벗겨내는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어제의 장대 음봉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한다 그러면 상승보다는 하락의 무게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장대 음봉을 만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나올 것입니다. 장대 음봉을 만들었을 때, 이전에 장대 음봉을 만들었을 때 보시면 10월 30일 장대 음봉을 만들고 바로 회복을 했죠. 근데 그때의 장대 음봉과 지금의 장대 음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10월 30날, 10월 마지막 날 만들었던 장대 음봉, 10월 거래의 마지막 날 만들었던 장대 음봉은 하락 패턴에서 마침표를 찍는 장대 음봉이었죠. 마침표를 찍으면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장대 음봉이었다 한다면 어제 만들었던 장대 음봉은 상승 후에 만들어진 장대 음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에서 상승을 지속 이어가려면 2648포인트를 빨리 넘어가야죠.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또 상승의 끝자락에서 발생한 음봉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봉상에서 늘상 말씀드렸던 갭의 자리, 2500에서 발생했던 자리, 2400에서 발생한 자리, 이런 갭의 자리는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보는 이 이 갭을 메우러 간다는 의미는 결국 하락 패턴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2500을 메우고 반등하고 또 2400까지 메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12월 장은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타 랠리가 나오면 좋겠는데 산타 랠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12월 장이 될 수 있다.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관전 포인트 역시 어제에 의해서 오늘 또 2617포인트 주목 2617포인트를 하회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즈미디어가 급등이 나버리네요. 그 윤석열 관련주로 계속 봤던 종목 중에서 이즈미디어가 시간차 공격이 나와버리네요. 우리는 서현을 잡고 있죠. 서현이 어느 순간에 급등이 나올지 모릅니다. 서현 탑메탈이 대장주, 윤석열 관련주에서 오늘은 이즈미디어가 시간차 공격이 나오는 상황. 그리고 관련주에서 모베이스, 저평가 실적주, 모베이스 전자도 함께 보아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모베이스 전자와 모베이스는 엮여 있는데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서 저평가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는 좋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제가 5개 섹터를 드렸죠. 어제 5개 섹터를 드렸는데 그 섹터 관련해서 그 안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있고요. 또 백신 공급, 백신 운송 관련주가 있습니다. 운송 관련 이런 종목들은 이제 꾸준하게 봐야 되겠죠. 백신 운송주 가운데서 오늘 오는 종목은 동아 소시오 홀딩스 갭상승해서 10%나 오르고 초가 부분 아래로 지금 하회하고 있는데요. 자, 백신 운송 관련주 중에서 이제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이 있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일신바이오, 단과학, GST 거기다가 이제 동아소시오 홀딩스 제일 실적이 좋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죠. 동아소시오 홀딩스. 이거는 이제 상승으로 이제 가다가 잡았는데 동아소시오 홀딩스는 15만도 넘을 수 있는 실적주. 최초액이 8천억인데요. 매출액 7,600억, 영업이익 500억 정도 나오는 제약바이오 회사죠. 물론 제약바이오, 동아소시오 지주회사로 업종은 금융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아소시오 홀딩스
대학바이오 업종의 지주사입니다. 서현의 움직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의 움직임. 11,900원을 넘어서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상하 거래가 너무 적은 포인트 폭 내에서 움직였죠. 11,600에서부터 11,900. 위로 이제 11,900을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어제의 고점인 12,300원, 300원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11,900원이죠. 11,900원을 먼저 터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이 11,900원 넘기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11,900원을. 자, 여러분, 이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매수 잔량이 적죠. 매도 잔량이 많다. 이러면 매도 잔량을 보고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매수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는데 시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패턴이 좋아요. 매수 잔량이 적으면서 매도 잔량이 쌓여 있다. 이거는 이 매도 잔량, 많은 매도 잔량을 잡아먹으러 간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11,950원 넘어가죠. 서현이 위로 칩니다. 이제 12,300원을 터치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이제 위로 고가 넘겼으니까요. 조금씩 위로 가는 패턴이죠. 밑으로는 11,600원, 위로는 이제 11,900원 사이, 300원 사이에서 움직였던 게 위로 지금 확장이 나오는 겁니다. 11,950원 위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위로 넓혀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리고 매수 잔량이 적은 게 좋아요. 몸집을 가볍게 하면서 매도 쌓여 있는 걸 물량을 잡아먹겠다는 신호죠. 이건 자전거래 패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물량을 매수하면서 잡아가는 듯한 그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보다 적은 이 패턴이 훨씬 낫다.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쌓여져 있는 매물을 잡아가는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현 이제 위로 치는 움직임 12,000원 터치하고 이제 12,300원을 터치하는지 볼게요. 자, 분봉상에서 저항을 벗겨내는 모습이죠. 60분봉에서는 이제 저항이 12,900원대 있습니다. 관건은 어제 갔던 12,300원을 터치하느냐. 12,300원을 터치하면 12,900원을 향할 수 있으니 12,500원부터 12,900원 사이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대장주 서현탄 메탈은 견조한 상승의 패턴, 그리고 이즈미디어 숨어있던 승유선열 관련주가 또 가버리는 움직임 나왔었고, 승유선열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 실적주인 서현의 흐름 잘 볼게요. 11,950원 위 한번 달성하고 이제 12,000원 터치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이제 진단 의뢰 들어온 게 있는데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궁금해하는 종목들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쌍용차를 보겠습니다. 자, 쌍용차를 보시게 되면 이제 관리 종목에 이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이 좀 적은 상황이긴 한데 기술적인 분석을 보게 되면 쌍용차가 이제 121선을 터치하는 상황이죠. 이런 패턴인 경우는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저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구름층 하단이죠. 구름층 하단. 이제 3,825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4,300원 부근, 4,3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쌍용차는 4,3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한국알콜. 한국알콜은 MH 에탄올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죠. MH 에탄올. 그러니까 한국알콜은 어떻게 보면 손세정제, 소독제 대장주예요. 대장주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120선을 터치하고 밀린 거죠. 윗꼬리 달고 밀렸죠. 그럼 지지는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220선입니다. 220선을 타고 가는 거죠. 220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선을 터치했어요. 그럼 현재는 뭡니까? 지금 120선과 220선의 박스란 얘기죠. 박스. 박스의 하단에 있는 거죠. 다음 상승이 나올 때 이제 15,200원, 120선에서 한 번 더 부딪힐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상승 때에 15,200원과 15,350원 사이 여기를 터치한다 그러면 상승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저항대를 벗겨나면서 일봉상에서 저항이 없는 구간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매도가 이제 17,500원 부근에서 매도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단기 저항은 15,200원이 있고 중기적으로 향하는 목표가는 이제 17,500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한국알콜은 저평가 실적주예요. 올해 들어서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손세정제가 많이 팔리고 소독제가 많이 팔리니까요. 영업이익이 2분기까지 300억. 올해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를 넘어간다고 본다면 시가총액은 조금 더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15,200원 저항, 중기로는 17,500원 저항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SM이라는 낙폭 과대주죠.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에서 SM이 좀 과도하게 하락을 보여줬는데 바닥은 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닥은 잡았고 반등 나오고 이제 다시 조정인데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땅바닥을 잡는 데는 이제 28,000원, 700원에 땅바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28,700원 부분까지 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SM이 가고자 지향하는 목표는 34,000원 부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저점이 이제 27,000원대도 잡힐 수는 있습니다. 1,000원대까지 하락을 할 수 있지만 SM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땅바닥 잡는 부근 28,000원 부근 27,000원도 하락할 수 있지만 거기도 바닥을 잡는 구간 그리고 목표는 34,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매수가가 34,000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상단을 좀 낮추시는 게 좋아요. 상단을 낮추셔서 34,000원대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6,700원까지 상승하고 깊은 조정 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추세를 타고 있죠.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죠. 그러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이렇게 삼각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위로 치면은 이제 전고점인 5,850원 부분까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힘을 모으고 있는, 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삼각 수렴의 형태에서 기를 모으면서 위로 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선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지만 여기를 뚫어버렸을 때는 5,850원, 단기로는 5,850원에 한번 부딪힐 수 있고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본다 그러면 역시 주봉상에서도 지금 삼각 수렴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수렴의 형태에서 폭발력 있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봉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는데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아지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고 있죠. 그런 의미는 뭡니까?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이탈하지 않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로는 5,850원대 저항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면은 다시 또 6,700원도 갈 수 있는 6,700원 고점을 또 넘길 수 있는 그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은 이제 워닝 머트리얼즈. 워닝 머트리얼즈는 이 종목도 이제 저평가 실적주죠. 원익이란 이름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저평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워닝 머트리얼즈 11월에 이제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조정이 좀 보여지는데 조정이 나올 만한 타이밍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좋고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이제 조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이 종목이 위 고점 추세선에서 부딪히고 빠지는 거죠. 후행 스팬의 고점 연결선 연장선에서 저항을 맞고 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이렇게 고점이 연결선에서 나왔을 때는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재차 또 상승할 때 또 연장 추세선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34,050원이 또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수익권이라 그러면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는 게 괜찮습니다. 저점에서 다시 잡아서 다시 34,000원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시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다시 또 34,000원이고 매수는 3만원 초반대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지트리비엔티 지트리비엔티 안구 건조증 임상 3상 3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끝났어야 될 임상이 진행되고 있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환자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보면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M자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M자형 패턴에서 이제 바닥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상승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 종목은 손절을 명확하게 지키고 가겠죠. 24,150원 이제 아래에 잡았던 24,150원 저가를 깨버리게 되면 2만원도 깨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트리비엔티가 이 상황에서 저가 24,150원을 지키면서 가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38,000원대가 될 것입니다. 38,000원대가 궁극적인 목표가예요. 이제 임상 3상 3차가 완료가 돼야 될 텐데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구건조증 관련해서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치료 속도가 빠르죠. 타사는 6주 이상 걸리는데 트리비엔티의 자회사는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죠. 2주 안에 이제 치료 효과가 나와버리니까요. 임상 3상 3차가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가는 38,000원, 24,050원은 손절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박스 아래에 있으니까요. 박스 안에 있으니까 박스 상단을 넘어서는 3550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38,000원을 향해 갈 것이다 라고. 그러나 박스 하단 24,050원을 깨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KC텍은 이거는 이제 저평가 실적주죠. KC의 자회사로서 시가총액이 5,090억인데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예요.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게 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KC텍 EUV 관련주이기도 하고 감광역 관련주. KC텍은 현재 2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2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영역이죠. 매수 영역이고
코인스팬의 연결 추세선에 좀 부딪히고 있죠. 부딪혀서 빠진 겁니다. 원익 머트리얼즈도 안내 드렸듯이 KC텍도 이렇게 코인스팬의 연장 추세선에 부딪히고 저항에 맞고 빠지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박스를 그리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박스 상단은 26,250원. 한번 26,250원을 터치하고 위로 26,300원, 4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추세 연장선 위에서 부딪힐 것이니까 전고점 한번 넘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가로 인식하시고 24,300원대는 매수 영역이고 26,300원은 매도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믿고 대응하시면 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양제약이죠. 이제 진양제약인데, 진양제약은 진양산업, 진양, 폴리, 진양제약 이렇게 진양이란 이름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자, 바닥은 확실하게 다지는 모습입니다. 바닥이 이 자리인데 바닥을 언더슈팅 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재차 조정 후에 상승. 근데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상승 의지가 강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고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랐죠. 그러면 이런 패턴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8,500원부터 8,700원 사이에 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락보다는 상승 무게감이 높다. 8,500원부터 8,700원 사이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진양제약, 진양산업, 진양폴리 모두 이제 오세훈 관련주로서 엮이기도 했었죠. 오세훈 관련주. 목표가는 8,500원부터 8,700원 사이. 그러나 손절은 6,950원을, 6,930원을 깨면 손절을 해야겠죠. 변저점인. 변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다시 또 아래로 향할 수 있으니까. 손절가 6,930원을 지키면서 전고점인 7960을 넘어서면 8,500원, 8,700원에서 매도 가능한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을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오늘 갭상승하고 밀리는 흐름입니다만 신풍제약이 단기로 갈 수 있는 목표는 14만 1,000원대입니다. 14만 1,000원대. 14만 1,000원대인데 14만 1,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갭상승하고 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보합권에 오면 오늘 같은 날에는 보합권에 오면 매수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봅니다. 13만 2,000원대. 13만 2,000원대 매수를 한다 그러면 14만 1,000원에 단기적으로 매도 가능하고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름층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저항이니까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14만 8,000원 부근입니다. 14만 1,000원부터 14만 8,000원 사이에 오면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이 구름층 저항은 좀 무서우니까요.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유성 TNS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유성 TNS. 유성 TNS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2660원이라는 고점을 7월 31일 날 만들고 그 고점을 넘어서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고점을 앞두고 굉장히 수줍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인데요. 2660원을 터치하는지 잘 보세요. 그럼 유성 TNS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는 분명해집니다. 이 종목은 이제 287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287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유성 TNS 같은 이런 종목은 조심스러운 패턴을 보이지만 결국은 287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유성 TNS 이런 종목 좋습니다. 저평가 주고요. 시가총액 700억인데 매출액이 3,500억 넘는 영업이 100억 가까이 나오는 종목이죠. 유성 TNS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손절은 2,430원을 깨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유성 TNS 좋은 종목이네요. 휴젤을 보겠습니다. 자, 휴젤은 보톡스 관련주죠. 보톡스 관련주인데 주식수가 적죠. 1,200만 주밖에 되지 않고 전부 다 저평가 실적주입니다. 영업이익은 600억 정도. 시가총액 2조 4천억인데요. 휴젤은 60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60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휴젤은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이 60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영역입니다. 매수 영역. 매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셔도 괜찮은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추세선에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추세 상단에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추세 상단에서 딱 부딪힐 수 있어요. 상승한다고 했을 때 추세 상단의 저항이
20만 5천 원에 있습니다. 20만 5천 원에. 지금 매수한다 그러면 단기로는 20만 5천 원. 실제 상단에 부딪히다가 또 밀렸다가 이제 상승할 수 있지만 단기로는 20만 5천 원. 20만 5천 원 돌파하면 21만 3천 원까지 오를 수 있는 단기 대응은 20만 5천 원, 수익 대응은 21만 3천 원. 그런 걸 인식하고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 이게 이제 줄기세포 관련 종목인데요. 바닥권이 있습니다. 매수 영역입니다. 매수 영역이죠.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삼중 바닥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고 끼가 있죠. 한번 움직이면 또 크게 급등하는 종목이죠. 조정이 주어졌다. 이제 8,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오늘은 제가 단기 추천주로서 종목을 드렸습니다만 스윙 패턴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 종목은 8,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강스텐바이오텍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매수 영역에 들어왔었습니다. 매수 영역에 5분봉을 보시게 되면 매수 영역에 왔었죠. 96,600원 이하에 매수하자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옵니다. 96,600원대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잘 익절의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 96,300원까지 하락을 해주고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황. 박셀바이오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자주 추천드렸던 라파스라는 종목 오늘 급등 나오거든요. 라파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파스라는 종목은 이제 26,100원 26,100원을 터치하면은 더 위로 갈 수 있어요. 자, 박셀바이오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 10만 원을 다시 넘어설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박셀바이오는 이제 충분한 조정을 주고 반등하는 상황이죠. 최근에 상승했어. 11월 달 상승했던 패턴을 보세요.
계속해 상승합니다. 상한가, 또 상한가. 또 조정 이후에 보시면 상한가, 또 상한가. 상한가를 도대체 몇 번 기록한 건가요? 상당히 상한가를 자주 기록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9월 달에 상장한 이래로 상한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 네 번이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이런 끼 있는 종목. 상한가를 네 번이나 달성했던 종목. 혹시 압니까? 오늘 상한가 갈지? 박스엘바이오 이렇게 상한가를 자주 기록했던 종목이 조정 주어지면 매수해야죠. 매수해야죠. 96,600원 이하에서 매수가 되었다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박스엘바이오.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주고, 박스엘바이오를 같이 보는 땅이 되는 종목은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박스엘바이오는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 피플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관련주이죠. 피플바이오는. 또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를 가지고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 그러나 확장성은 박셀바이오가 있죠. 항암 면역 치료제인데, 박셀바이오가 항암 치료제를 내놨지만 이 면역 치료제가 또 면역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로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박셀바이오는 긴 호흡을 가지고 기대를 하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적정 시총은 1조가 넘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박셀바이오. 녹십자 랩셀이라는 항암 면역 치료제를 갖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도 지금 시총이 7천억대죠. 7천억대인데 녹십자 랩셀은 시총이 1조 원이 넘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83,800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N자형 패턴이죠. 녹십자 랩셀 잘 보시면.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주. 녹십자 랩셀이 시총이 7천억인데 이 종목도 적정 시총 1조 이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역시 시총이 7천억 정도 되는데 1조 원도 갔다 왔었네요. 13만 5천원을 기록하면서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셔도 좋을 종목으로 봅니다. 언택트로서 이제 언택트로 많이 오겠죠. 대면에서 비대면적으로. 그럼 언택트 관련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언택트로. 백신 관련주죠. 이제 백신 관련주.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백신 운송. 백신 운송 관련해서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GST, 동아소시홀딩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치료제죠. 백신 관련한 종목, 그리고 백신 치료제 관련 종목, 이렇게 나누시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메가 MD라든지, 또는 YB 엠넷이라든지, 교육 관련주 조정이 나오는데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육 관련주도 이제 집중을 더 받을 것입니다. BM넷,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 디지털 대성, 교육 관련주 후발주로서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교육 관련주를 보시고, 그 다음, 비대면 관련주 중에서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있죠. 알서포트가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기준선 자리까지 조정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지지하면서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지받는 이상은 알서포트는 더 갈 수 있고, 알서포트의 가장 큰 저항은 이 자리입니다. 18,200원짜리. 18,200원짜리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알서포트는. 알서포트 후발주로서 제가 ECS를 자주 추천드렸었죠. ECS를 바닥권에서 추천드렸고, ECS는 저항권, 저항 영역에서 매도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또 조정이 주어지면 조정 끝자리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ECS,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링네트, 이것도 재택근무 관련주. 링네트는 저항 자리까지 다 왔어요. 조정이 더 나와도 될 무방할 자리입니다. 알서포트는 바로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던 거죠. 링네트는 저항의 끝자리까지 왔는데 알서포트는 아직 저항 끝자락에 오지 않아서 알서포트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데 링네트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봉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기준선에서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기준선 자리를 지키며 움직인다면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는데 알서포트 대장주가 먼저 위로 치면은 링네트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알서포트, ECS, 링네트 그리고 한일네트웍스 이것도 비대면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공급주인데요. 오늘은 8.9%까지 상승하면서 후발주로서의 상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라는 종목도 있죠. 파수도 비대면 관련주로서 V자 반등이 나오는 파수란 종목도 있고 파수란 종목은 정고점 한 번 더 노크할 수 있습니다. 8,700원 부분을 한 번 더 노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이면서 비대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아이크래프트도 비대면 관련주, 비대면 재택근무 관련주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이 주어지는. 아이크래프트는 또 지금이 또 매수 시점입니다. 기준선에서 쉬어가죠. 알서포트의 자리처럼 똑같이 기준선에서 좀 쉬어가는 자리인데 아이크래프트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추세 상단을 노크할 수 있는 5,3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스윙의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 아이크래프트는 매수 무방한 자리입니다. 매수 무방한 자리.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오늘 하루 내에서는 제가 추천하기는 뭐하죠? 오늘 급등이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선 자리에 대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분분 기준선과 15분분 기준선인데요. 주가가 박살바위 예를 들면 장 초반에 이렇게 치는 경우 따라잡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기다려야죠. 기준선 자리를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상승 패턴이 나와야 돼요. 일봉상에서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조정이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됩니다. 조정이 충분히 주어져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일봉상에서 짚어야죠.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톤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21선을 터치하면서 상승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요즘은 이런 이동평균선 자리는 다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치하지 않고 걸리는 패턴이 나오긴 합니다. 걸리는 패턴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박살방위로 예를 들자면 윗꼬리 잡았던 고점을 한 번씩 넘기는 경우가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10만 200원을 갔었는데 10만 200원을 터치하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본다 그러면 이 전환선 자리에서 이렇게 터치하고 밀렸죠. 전환선이 이제 10만 5천 원인데 고가 10만 5,5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밀린 상황이에요. 고점에서부터 보면 거의 3, 40% 정도 조정이 충분히 나왔죠. 버슬바 여기. 이전에 지지는 이제 기준선에서 지지가 나왔던 거고요. 기준선에서 지지가 나왔죠. 지지가 나오고 이제 상승을 턴할 때 하루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준선의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96,6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역시 기준선을 보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봉상의 패턴을 봤을 때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분봉상에서 상승으로 향하는 것을 놓쳤을 때 따라잡기보다는 물릴 수가 있으니까요. 상승이 딱 나왔을 때 따라잡아서 위로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기보다는 저 정도 주어질 수 있으니까 위로 더 쳐버리면 놓쳤다 하면 됩니다. 아 놓쳤다. 이거 놓쳤다. 그러나 조정 주어지면 기준선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거죠. 5분봉에서는 기준선을 더 이탈해서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아래로. 그러나 15분봉을 보시면 15분봉 기준선을 지킨다 라고 하면 이 종목은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15분봉이 가리키는 기준선 자리도 96,600원 선이었죠. 96,600원 선. 그래서 그 자리가 5분봉이나 15분봉 동일하게 기준선이 96,600원 자리여서 매수하기 좋았던 것이었고 이제 박셀버가 97,700원을 15분봉상에서 넘기면 99,000원, 10만원대까지 향할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거래량 패턴도 봐야 되겠죠. 거래량 봤을 때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어제 거래량 72%를 넘겼습니다. 거래가 활발하구나. 거래가 활발한데 1시간 동안 거래를 일으켰던 주체가 한 번 더 큰 거래량을 만들면서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먼저 일봉상에서 하락을 충분히 겪고 상승으로 전환한가 그것이 안전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오늘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을 위에서 따라잡아서 상승하면서 이제 이익을 거두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안전한 매수 방법은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일봉상의 패턴을 보고 이제 매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분봉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게임, 하루 내에서의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5분봉, 15분봉 또는 3분봉까지 를 하면서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 버셀바이오는 이제 96,600원 이하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 99,000원 넘어가면 이제 매도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이란 종목 이제 11,700원 부근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보시게 되면 변동이 떴던 날이 있었고 변동이 컸다가 오늘은 변동이 좀 적죠. 오늘은 좀 변동이 적은 그런 흐름인데요. 그래서 변동이 컸다가 변동폭이 줄어드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변동이 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오늘은 11,600원부터 11,950원 굉장히 적은 350원이라는 적은 폭의 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확장을 할 때에는 또 위로 크게 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서현 탑메탈이 대장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현 탑메탈이 가볍다 보니까 주식수가 1,100만 주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종목이니까 쉽게 위로 칠 수 있는데 서현은 이제 2배 정도 주식수죠. 2,300만 주 정도 돼. 실적이 좋으니까 영업이익이 300억이나 나오는 서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서현은 분명 위로 칠 겁니다. 서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자, 서현을 보시면 주봉을 보여드릴까요? 이 주봉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죠. 거래가 활발한데요. 주봉 거래량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죠. 근데 상승 시에 거래량이 늘고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줄어요. 상승을 주도하겠다는 패턴이 분명히 보이는 종목이죠. 후행 스팬의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점을 연결하면 최선에서 지금 부딪히지만 크게 보면은 두 번 부딪힌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서현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1차 저항이 한 번 부딪혔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가야 될 저항대는 6,000원대가 있습니다. 1,800원, 1,800원짜리, 16,500원짜리 이런 자리까지. 이건 저만의 비법입니다만 뾰족 튀어나온 자리 이런 게 뾰족 저항입니다. 뾰족 저항. 앞전과 같은 뾰족 저항. 이런 자리가 오면은 아프다 그러면서 밀릴 수가 있어요. 16,500원까지는 중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실적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 상단을 그어도 캔들의 추세 상단을 그어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보이죠. 그게 이제 16,500원 선에서 부딪힐 것이다.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종목. 자, 오늘 주가 지수,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살피고 급등주 한번 점검한 다음에 오늘 오전 방송을 마무리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가 어제 만들어진 음봉의 범위 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음봉의 고점 2648을 넘어서야 상승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제 관전 포인트로 안내드렸던 2617 포인트를 또 하회하면서 종가 마감하면 내일의 상황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것이고 보조지표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조지표 RSI가 과열권에 형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보게 되면 RSI의 고점을 넘기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위험하죠. 어제의 저가인 2591포인트를 깨버리게 되면 하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제 보여줬던 장대 음봉이 이제 방향성을 안내를 할 것입니다. 보여줬던 장대 음봉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초에 발생했던 장대 음봉 11월 초에 발생했던 10월 30일 날 발생했던 장대 음봉은 하락 패턴에서 발생하면서 이제 장대 음봉에서 하락의 마무리를 예고하면서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제 나왔던 장대 음봉은 상승의 거의 끝자락에서 나온 음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대 음봉의 위와 아래가 방향성을 나타낼 텐데 2548포인트를 넘어서면은 또 위로 갈 수 있는 기대가 있지만 2591 어제 갔던 음봉의 저가 2591을 터치한다는 의미는 또 하락으로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제의 장대 음봉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급등주 노아텍이라는 종목은 너무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쇼핑 모터 관련주인데 한번 상승 나오면 상한가가 자주 나오는 종목이고 또 하락을 할 땐 또 하한가가 나오는 그런 화끈한 종목입니다. 자, 모아텍은 14,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모아텍은 만약에 상한가가 붕괴한다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종목으로 보여져요.
종근당 바이오 어제 장정 관심주였는데 어제 또 급등이 나왔고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인데요. 자, 캔들 연장, 캔들 꼭지를 연결하면 아직 상승이 조금 더 남은 것으로 보이죠. 상승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종근당 바이오가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탄력이 좀 강합니다. 548만 주밖에 안 되니까요. 548만 주. 상승은 더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투텍이라는 종목. 자, 엔투텍이라는 종목 급등과 급락 그리고 급등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엔투텍은 또 이 급락 이후에 또 급등하고 있는데 엔투텍은 한 번 더 매기가 붙으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캔들 추세 연장에서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7,900원 선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봉우리 이거는 좀 무시를 한번 해볼게요. 무시를 해보고 캔들의 연장을 긋게 되면 이 연장선에서 다 부딪혀요.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그리고 세 번째 캔들. 캔들의 연장선에서 부딪히니까 이 연장 추세선 8,000원대가 온다 그러면 매도 전략이 좋은 종목. 에비프로바이오 모더나 관련주로서 갭상승에서 밀려버리죠. 갭상승 밀려버리는데 에비프로바이오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음봉을 만들면서 또 다시 양봉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에비프로바이오는 조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가이CS라는 종목, 메가이CS라는 이 추세를 넘어서는 이런 흐름이었죠. 추세를 넘어서는 흐름이었으니까 이 추세 지지 43,5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안전하죠. 추세 연결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다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죠. 추세선 지지를 잘 받을 겁니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주봉에서도 전고점인 49,800원을 넘어서려는 그런 움직임. 인공호흡기 관련주죠.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3천억인데요. 이 3분기까지 무려 영업이익 230억이 나오는 수적주입니다. 급등주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 대웅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웅. 자, 대웅은 이제 다 왔다고 봅니다. 저항 때 다 부딪히고 있다. 대웅은 관심권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웅은 저항 때 왔기 때문에 대웅은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어제의 장대음봉 하단을 터치하면 하락전환, 장대양봉 상단을 터치하면 상승 유지 이런 시각으로 보시고 어제 포인트로 드렸던 2617 포인트 여전히 2617 포인트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제는 2617 포인트를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 또 2617 포인트를 하회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오늘 세 종목 드렸는데 서현은 윤석열 관련주로서 기대감이 계속 있다. 기대감이 계속 있고 단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11,700원 움직이는데 12,300원 터치하면 12,900원에서 매도가 가는 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 앞타마 사이언스 하락을 마무리하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종목이고 다 안정권에서 추천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리지 않도록 종목이 물리면 답이 없어요. 앞타마 사이언스 바닥을 잡고 벌리는 이런 폐암 진단 키트 관련 종목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기다렸죠. 96,600원 이하로 하회하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했던 종목.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박셀바이오는 잘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는 99,000원
이상이 되면 99,000원에서 10만원 사이가 오면 매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한 번 더 보면은 해머는 오늘 효과가 5,670원 이상에서 형성하면서 매도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고 어제 추천주였죠. 앤디포스는 이중진단 키트로서 6,900원에 어제 6,9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계속 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스를 그렸을 때 박스 상단을 도전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라파스라는 종목을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무통주사,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 또 백신 주사에 관련해서 문제로 대두되는 초저온으로 유통돼야 되는 그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자주 안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라파스도 27,000원 이상에서 매도 가능한 종목으로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99,500원까지 상승이 나왔죠. 99,5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은 10만 원이었죠. 오늘 고점은 10만 원이었고 우리가 매수했던 포인트는 96,600원 이하, 96,600원 이하 5분봉에서 우리가 기준선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요. 99,500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99,500원에서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익절 마무리죠. 익절 마무리. 그리고 서영과 앞타마 사이언스는 매수 범위 내에 지금 있는 겁니다. 매수 범위 내에 있으니까. 중기로 바라보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온라인 교육주의 최근 대장주 YBM넷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죠. 지지받고 있는 자리에서 상승이 또 튀어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메가MD도 이제 기준선 부분에서 지지받고 있죠. 온라인 교육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재택근무 가상회의 관련주의 대표 종목인 알서포트도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다 다른 상승 이후에 다 조정 나오면서 지지받고 있는 겁니다. 다 매수 관점에서 보는 종목들이에요. 알서포트 그리고 아이크래프트는 한번 기대를 가져도 좋아요. 아이크래프트는 세 가지나 테마에 엮여 있어요. 재택근무 가상회의 관련주 첫 번째, 두 번째 윤석열 관련주, 또 세 번째 QR코드 관련주. 그래서 아이크래프트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나오면 보통 나오죠. 이렇게 보통 나오니까 아이크래프트에 대한 관심 가지면 좋겠다. 온라인 게임즈 중에서 박스 하단을 그리고 있는 미스터블루가 220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스터블루 매수 관점입니다. 미스터블루 게임즈 중에서 저평가된 네오위즈는 삼중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네오위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이제 진단했던 종목들 중에서 강스텐바이오텍 바닥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이거는 8,000원 부근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바닥권인데 10% 이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바닥의 매집 패턴이 확연하게 보이는 종목. 강스텐바이오텍은 10% 이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다 안내를 드렸고, 또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시장 방향성. 어제의 장대 음봉의 상단과 하단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오늘도 급등주 리뷰를 해드렸고, 오늘 세 종목 중에서 박스헬바이오는 이걸 마무리하고, 서영과 앞타마 사이언스는 매수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위 내에 있는데, 오늘 장 후반에 위로 칠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3% 이상 수익이 난다 그러면 잘 익절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